10여 년 전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였던 사람이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연부 보호 장치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역의료의 심각성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공공의료 기반 강화라는 시급한 현안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진 전라병영성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병영성 입성식 퍼레이드와 성곽 쌓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수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27년 만에 바꿉니다. 평창올림픽 수호랑을 제작한 업체가 디자인 개발에 참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또 뒷말이 무성한데요. 미국이 태평연전 소금 수입을 금지하는가 하면 당시 가해자였던 기초의원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소금을 내는 연부들의 보호장치는 허술하고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 번쯤은 반성해 볼 일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신안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입니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전국 최대 규모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소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이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안군은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이나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발 방지에 노력해왔고 2021년 이후엔 강제노동이 확인된 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또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에선 당시 가해자였던 기초의원이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데다 재산도 60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이 염전 피해자 보호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인권 침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은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은 IQ 80 안팎의 연부들,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을 마땅한 시설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염전 노예 사건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분들을 지역사회로 이제 분리를 했는데 그런 지역사회 자원들이 마련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노숙인 시설로 다 입소를 하고 그분들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많습니다. 그 IQ가 70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장애 등록은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장애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실제 염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저희.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퍼플섬처럼 지역에 색을 입히고 이미지 쇄신과 자정 노력에 힘썼던 신안군. 그러나 천일염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해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닌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학 통합을 선언했던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역의료의 심각성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두 대학은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학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강화라는 시급한 현안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대학의 통합 결정은 의대 설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이자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18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군이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임시로 추진하겠다는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무안군은 7월 준공을 목표로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도 착공한 만큼
광주시가 임시 국제선 취향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운항하려면 세관과 출입국 등 관련 시설 설치에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무안공항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무안공항 재개항이 더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전라병영성은 조선시대 전라병마절도사가 머물며 호남의 군권을 지휘하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병영성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색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호국의 역사 위에 펼쳐진 이번 축제의 체험과 볼거리를 장혜원 기자가 전합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버튼을 힘껏 누르자 수십 개의 화살이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조선시대 군사훈련을 재현한 신기전 발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부스에서는 여성들이 목공도구를 다루며 작품을 만드느라 한창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병영성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강주에서 왔는데 병영성을 찾아보니까 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역사를 이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쁜 사진도 찍고 꽃을 찍는 것보다도 저 성을 많이 찍었거든요. 전라 병영성은 조선 태종 17년 초대 전라 병마절도산 마천목 장군이 지은 군사 요충지. 500년 동안 호남의 모든 병력을 지휘하던 핵심 군사기관으로 사적 397호로 지정된 유적지입니다. 강진군은 이런 역사 자원을 알리기 위해 전라 병영성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병영성 입성식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실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는 병영성 동물농장, 성곽 쌓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도 반값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어린이 콘텐츠와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콘텐츠로 해서 이제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뭐 어린이 뮤지컬 쇼랄지, 또 이제 어린이 성곽 쌓기, 또 이제 성곽 받기, 또는 여러 가지 호국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올해로 28번째 열린 전라 병영성 축제. 이번 축제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진군 전라 병영성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여수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재정비해 도시 이미지 변화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 새롭게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두건을 쓴 거북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여수를 상징하는 거북에 친근한 어린이 이미지를 더한 여수시 마스코트 구키와 구니입니다. 지난 1998년 3년 통합을 기념해 제작된 마스코트입니다. 하지만 이후 27년이 지나면서 현재의 여수 지역의 이미지를 대변하지 못해 활용도 미흡한 실정. 여수시는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달부터 마스코트 재정비 작업을 실시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디자인 개발에는 평창올림픽 수호랑 등을 제작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 번도 디자인 개선이 없어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디자인을 개선해서 리뉴얼을 하고자 합니다.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저희가 상표 등록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여수시 마스코트는 기존과 같이 여수를 상징하는 거북을 소재로 변형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신규 마스코트를 지역 홍보 물품과 기념품 등에 활용하고 이모티콘 등으로 제작해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11월 재정비 용역을 마치는 대로 새로운 마스코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가 미국 상호관세 공세에 대비해 수출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대외무역 조치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주요 수출국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2025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해 전남관을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과 협약 체결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화순의 DXM이 80만 달러 규모의 염색제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과 경북 지역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을 통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과 경남의 12개 초등학교 학급을 1대1로 연계해 약 1년 동안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30 교실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한 지역 문화 공유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목표입니다. 2025 목포 해상 W쇼가 오는 26일부터 올해 첫 공연에 막이 오릅니다. 목포 해상 W쇼는 26일 저녁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시작되고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시립합창단과 각종 예술인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체 2,000석 규모의 해상데크 관람석 예약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목포 해상 W쇼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고구마의 최대 악성 병해로 꼽히는 덩이 줄기 썩은병을 잡는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해남군이 개발한 이른바 바실러스 HN01 미생물은 고구마 조직 안에 자연스럽게 정착해 외부 병원균의 침입을 막고 고구마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남군은 실증 시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고구마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내생균의 특허 출원을 진행한 뒤 고구마 재배 농가에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덩이줄기 썩은 병은 고구마 뿌리나 줄기에 침투해 부패를 유발하는 병해로 육묘기나 생육기를 비롯해 수확 이후에도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대선 후보의 공약 과제에 섬의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마른 섬을 보유했고 여전히 육지와 단절돼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연륙교와 섬 지역 기반 구축 사업이 국가 중점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 산업과 관련해서도 어업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두리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국비 지원과 소비 확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진도군 국립노인요양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도 노인요양원은 18일 진도군과 지역사회 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 강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은 진도읍 일대 2,89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섰고 지상 4층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산품을 증정합니다. 완도군은 청산도에서 완도 치유 페스타 현장 행사를 진행해 관광객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곱창김 등 특산품을 제공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들은 완도 치유 페스타 공식 SNS를 팔로우한 다음 청산도 여객선 승선권을 지참해 완도 치유 페스타 현장 안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 15%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은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어플리케이션 착 또는 대형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 규모는 100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광양만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3개 지역은 오는 30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광양만권 경제위기 극복협력 공동선언을 하고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과 철강 2차전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세 지역은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확충과 기업 규제 개선 등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